제1장 불길한 시작. 강혜진은 문득 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다. 신혼집이라는 곳에 발을 들인 지 아직 하루도 채 되지 않았는데 문지방을 넘는 순간부터 차가운 기운이 온몸을 휘감는 듯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까지도 예진은 꽤 설렜었다. 몇 달 전 한국에서 낯선 남자와의 결혼을 결심했을 때 품었던 기대감은 희미하게나마 남아있었다. 하지만 그 희미한 기대감은 이 낯선 집의 문턱을 넘은 순간 바닥을 드러낸 것 같았다. 민석이 뒤에서 다정하게 예진의 어깨를 감쌌다. 그는 외모만큼이나 따뜻한 미소를 띠며 예진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예진은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다. 그래, 이제부터는 이곳이 자신의 집이자 삶의 터전이 될 곳이니까 낯설어도 참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신혼집 어때? 예진아, 마음에 들어? 민석은 옆에서 다정하게 물었지만 예진은 쉽게 고개를 끄덕일 수 없었다. 방 안에 깔린 묘한 정적이 그녀의 대답을 막아선 듯했다. 창문으로 희미하게 들어오는 저녁 햇살이 어색하게 벽을 타고 있었다. 모든 것이 단정하게 정리된 집이었지만 왠지 이곳은 자신의 자리 같지 않았다. 어쩐지 누군가의 숨겨진 흔적이 묻어있는 것 같았다. 예뻐, 깨끗하고. 예진이 어렵게 입을 떼자 민석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평소의 다정함과는 달리 뭔가를 숨기려는 듯한 찰나의 주저함이 스쳤다. 예진은 잠시 고개를 숙이며 민석의 손길을 피했다. 그런데 그 순간 민석이 등 뒤로 돌아가더니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예진은 민석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예진이 돌아보자 한 여자가 말없이 서 있었다. 어딘지 날카로운 눈매에 단정하게 묶은 머리카락, 정돈된 옷차림까지 예진이 한눈에 봐도 절제된 기품이 느껴지는 여성이었다. 아, 예진씨.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여자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목소리는 싸늘했다. 민석은 예진의 손을 잠시 잡으며 여자를 가리켰다. 예진아, 내 여동생 수연이야. 여긴 좀 갑작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수연이도 같이 지내게 됐어.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민석은 어색하게 웃었지만 예진은 그의 말에서 예기치 못한 불편함을 느꼈다. 신혼집이라고 해서 당연히 민석과 단둘이 시작하는 생활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누이가 함께 지낸다는 말에 예진은 잠시 당황했다. 그러나 민석은 이유를 설명할 생각이 전혀 없는 듯했다. 그저 어쩔 수 없는 사정 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수연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녀의 미소는 예진을 위한 것이 아닌 자신의 자리를 과시하려는 듯한 차가운 위험이 느껴졌다. 결혼 축하해요, 예진씨. 수연은 차가운 시선으로 예진을 훑으며 말했다. 여기 생활은 좀 다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수연의 말은 친절했지만 예진은 그 속에 깔린 미묘한 거리감을 느꼈다. 그녀가 말하는 시간이란 마치 예진이 이곳에서 겪게 될 낯선 일들을 암시하는 것처럼 들렸다. 예진은 불안한 마음을 애써 숨기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수연은 예진을 보며 어색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곧 무표정으로 돌아왔다. 마치 순간적으로 그녀의 얼굴에 드러난 감정을 감추려는 듯 침착하게 얼굴을 가다듬었다. 저쪽 방에 짐을 두었으니 쉬면서 정리하세요.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수연은 짧게 인사를 마치고는 주방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예진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방문을 열었다. 안쪽에 있던 침대와 옷장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그 방에 들어서는 순간 왠지 모를 서늘한 기운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다. 예진은 침대에 앉아 천천히 한숨을 내쉬었다. 이곳은 분명 새롭게 시작하는 신혼집일 텐데 어디선가 묘한 차가움이 스며들어 있었다. 그때 뒤에서 느껴진 시선을 감지하고 예진은 고개를 돌렸다. 수연이 거실에서 예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싸늘했고 예진을 평가하는 듯한 눈초리였다. 예진은 그런 그녀의 시선에 기분이 상했지만 그저 애써 무시한 채 방 안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나서야 예진은 비로소 혼자만의 숨을 내쉴 수 있었다. 삭막한 이 집안의 공기가 피부로 스며드는 느낌에 예진은 몸을 부르르 떨었다. 한국에 오기 전부터 기대했던 결혼 생활이 이런 불길한 느낌으로 시작될 줄은 몰랐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예진이 주방으로 나갔을 때 수연이 냉랭한 시선으로 식탁을 준비하고 있었다. 수연은 그녀가 평소에도 정갈하게 준비하는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놓아두고 예진의 동선을 하나하나 신경 쓰는 듯했다. 마치 집안에서 그녀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암시라도 주듯 수연은 예진을 향해 방해하지 말라는 듯한 눈빛을 흘겼다. 민석 오빠가 많이 바쁘니까 집안일은 내가 주로 할게요. 예진 씨가 하실 일은 많지 않으니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수연이 마치 명령하듯 말했다.
예진은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자신이 이곳에 잠시 들른 손님이라도 된 듯 기묘한 소외감이 들었다. 예진은 자신이 신혼집에 들어온 새 신부가 아니라 수연이 지배하는 세계의 발을 들인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예진은 차가운 침대에 누워 뒤척였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남편 민석은 소파에서 골아떨어져 있었고 예진은 새삼스럽게 이 낯선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가 어딘지 모호해졌다. 제두장 다연과의 첫날, 강혜진은 아침부터 다연을 데리고 산책을 나갈 준비를 했다. 어젯밤에도 시댁 식구들과 함께 있을 때 느꼈던 불편함이 떠오르며 잠을 설쳤지만 오늘만큼은 다연과 단둘이 있어보려고 결심한 터였다. 아이를 곁에 둔 지 며칠이 지났지만 매번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잠깐씩밖에 시간을 함께할 수 없었다. 이제는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예진이 유모차에 다연을 태우고 문을 열자마자 마침 신우이 수연이 현관에서 나타났다. 어머, 예진 씨. 아기 데리고 어딜 가려는 거예요? 수연은 다소 놀란 듯 다연이 탄 유모차 쪽으로 다가왔다. 예진은 잠시 망설이다 답했다. 그냥 바람도 쓸 겸 다연이랑 잠깐 산책하려고요. 수연은 얕은 웃음을 지으며 유모차 손잡이를 꼭 쥐었다. 다연이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 좋지 않아요. 아직 너무 어려서 바깥 공기는 위험해요. 예진은 속에서 화가 치밀었지만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잠깐 걷는 건 괜찮을 것 같아서요. 제가 돌볼 수 있으니까. 그러나 수연은 예진의 말을 무시한 채 유모차를 뒤로 밀며 고개를 저었다. 제가 아기 돌보는 건 예진 씨보다 훨씬 익숙하니까 걱정 말아요. 당신 나라는 몰라도 여기는 한국이에요.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으니 제발 믿고 따라줬으면 좋겠어요. 수연은 다연이 있는 유모차를 예진의 손에서 빼서 자신의 쪽으로 돌렸다. 예진은 할 말을 잃고 그대로 수연을 바라보았다. 다연아, 우리 엄마랑 가면 안 돼요. 아빠 집이랑 여기서 지내야죠. 수연이 다정한 듯 속삭이자 다연은 손을 흔들며 웃음을 보였다. 예진은 그런 다연의 모습에 가슴이 무너지는 듯했다. 집 안으로 들어온 예진은 억눌린 감정으로 다연을 바라보았다. 예진은 다연을 다시 품에 안고 자리에 앉았지만 그 순간 시어머니가 예진에게 다가왔다. 예진 씨, 다연이 이유식 준비는 제대로 해봤어요? 네, 어머니. 제가 해볼게요. 예진이 대답하자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예진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에는 따뜻함이라고는 없었다. 오히려 예진의 대답을 비웃는 듯한 차가운 미소가 서려 있었다. 예진이 이유식 재료를 챙기려는 찰나 시어머니가 슬쩍 다연을 품에 끌어안았다. 어머, 다연이는 내가 더 잘 돌보니까 예진 씨는 그냥 쉬세요. 시어머니는 다연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사실 당신이 해봤자 잘할 리 없잖아요. 다연이가 잘 적응하도록 하려면 우리가 하는 게 나아요. 예진은 굳은 얼굴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뭔가를 반박하려 했지만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에 말문이 막혀버렸다. 예진 씨는 아기 돌보는 건 아직 모르잖아요. 다연이는 우리가 잘 돌보고 있으니 괜한 신경 쓰지 말아요. 시어머니는 예진을 향해 가볍게 웃으며 다연을 자신의 품에 더 깊숙이 안았다. 그날 저녁 민석이 퇴근하자마자 시어머니와 수연이 예진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수연은 민석에게 고개를 돌리며 한숨을 쉬었다. 오빠, 예진 씨가 다연이 돌보겠다고 혼자 나가려고 하더라니까. 아무리 애 엄마라고 해도 아직 초보인데 그렇게 해도 돼? 예진은 그 말에 화가 치밀었지만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었다. 민석은 예진을 노려보며 비웃었다. 예진, 아무리 너가 다연이 엄마라지만 우리 방식이 있어. 여기는 한국이라고. 네가 엄마 노릇하는 게 아직 익숙지 않아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조금씩 배워. 민석 씨, 저도 다연이 엄마니까 저만의 방식으로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요. 예진은 간절히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민석은 차갑게 쏘아보며 그녀의 손목을 거칠게 잡았다. 말했잖아, 여긴 내가 왔던 나라가 아니라고. 민석은 예진의 손목을 거칠게 밀어내며 소파에 앉았다. 우리 집안 방식이 있는 거야. 내가 엄마라고 해서 다연이 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예진은 두려움에 떨며 한참 동안 민석의 차가운 시선을 피할 수밖에 없었다. 며칠 후 예진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다연이 사라져 있는 사건이 벌어졌다. 예진은 갑작스러운 외출을 마치고 다연에게로 달려가려 했지만 아이는 집안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다연의 방을 몇 번이고 오가며 다연아 하고 다급히 부르던 예진의 가슴은 조여오는 듯했다. 그때 거실에서 수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 예진 씨, 다연이는 시댁에 갔어요. 어머니가 불러서 데려갔어요. 애초에 당신이 돌볼 능력이 안 되니까 어머님이 데려가는 게 맞지 않아요? 예진은 눈이 휘둥그레지며 수연을 바라보았다. 아니, 왜 제게 말도 안 하고 다연이를 데려가세요?
저는 엄마예요. 예진을 노려보며 다현이는 비웃었다. 저와 있어야 해요. 예진, 수연은 코웃음을 치며 예진의 앞에 다가왔다. 우리 방식이 있어. 예진 씨, 다현이 여기는 엄마라면서 왜 한국이라고. 그렇게 남의 손을 네가 빌려야 엄마 하죠? 노릇하는 게 우리 아직 가족을 익숙지 믿고 않아서 따라와야지. 그런 거야. 괜히 혼자 불안해하지 그러니까 말고. 조금씩 배워. 수연의 말에 예진은 민석 입술을 씨, 꽉 깨물었다. 저도 다현이 그녀의 엄마니까 눈앞이 어두워지는 저만의 것 같았다. 방식으로 아이와 시간을 다현을 낳은 보내고 것도 싶어서요. 돌보는 것도 모두 예진은 자신이어야 하지만 간절히 말을 이 이어가려 집에서는 했지만 아무도 그녀를 민석은 엄마로 인정해주지 차갑게 않았다. 쏘아보며 그녀의 밤이 손목을 되자 예진은 거칠게 참지 잡았다. 못하고 민석에게 항의했다. 말했잖아. 여긴 내가 민석 어떤 씨, 나라가 오늘 아니라고. 다현을 시댁에 보내셨나요? 민석은 예진의 손목을 저에게 말도 거칠게 없이 밀어내며 저는 다현이랑 소파에 같이 있고 앉았다. 싶어요. 우리 집안 다현이 방식이 엄마잖아요. 있는 거야. 그러나 민석은 내가 오히려 엄마라고 짜증을 해서 내며 예진을 다현이 너 비웃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예진, 아니라고. 너 아직도 정신 못 예진은 차렸어. 두려움에 떨며 다현이 우리가 더 한참 잘 동안 알아. 민석의 차가운 엄마라고 내 시선을 멋대로 피할 하는 거 수밖에 아니야. 없었다. 차라리 며칠 너가 없는 후 게 예진이 다현이한테는 집으로 더 돌아왔을 좋을지도 때 모르겠군. 다현이 사라져 예진은 있는 민석의 사건이 말에 가슴이 벌어졌다. 찢어질 듯 아팠다. 예진은 갑작스러운 민석은 그녀를 외출을 무시하며 마치고 눈을 다현에게로 감고 달려가려 시댁은 아예 했지만 그녀의 존재를 아이는 무시하며 집안 다현을 어디에도 빼앗아가려 보이지 하고 않았다. 있었다. 이 다현의 집에서 방을 예진은 몇 다현의 번이고 엄마가 오가며 아니라 그저 가족 내에 다현아 하고 하찮은 다급히 존재로 부르던 전락해버린 예진의 듯했다. 가슴은 조여오는 그날 밤 듯했다. 예진은 잠도 그때 제대로 이루지 거실에서 못한 채 수연의 고개를 목소리가 푹 숙인 채 들려왔다. 홀로 침대에 앉아 예진 있었다. 씨, 다현이는 아이와 시댁에 함께할 수 갔어요. 있는 유일한 날조차 어머니가 시댁의 불러서 소나기에서 데려갔어요. 벗어나지 못했다는 애초에 사실이 가슴을 당신이 아프게 돌볼 짓누르고 능력이 안 있었다. 되니까 제사장 어머님이 데려가는 수연의 게 집에 맞지 않아요. 며칠 후 예진은 예진은 눈이 부엌에서 혼자 휘둥그레지며 다현의 수연을 이유식을 준비하고 바라보았다. 있었다. 아니 왜 시어머니와 수연이 제게 모두 말도 안 외출해준 하고 덕분에 다현이를 드디어 데려가세요. 다현을 자기 손으로 저는 돌볼 수 있는 엄마예요. 소중한 시간이 주어진 다현이는 것이다. 저와 있어야 해요. 예진은 설레는 마음으로 수연은 아기 접시에 코웃음을 고운 치며 이유식을 예진의 담아가며 앞에 다현을 다가왔다. 생각했다. 예진 씨, 단둘이 있을 수 다현이 있는 시간을 엄마라면서 얻었다는 것에 왜 그렇게 한층 마음이 남의 손을 가벼워지는 빌려야 것 하죠? 같았다. 우리 가족을 다현아, 믿고 이제 엄마가 따라와야지. 먹여줄게. 괜히 혼자 예진은 불안해하지 다현을 말고. 식탁 의자에 앉히고 수연의 말에 조심스럽게 예진은 이유식 입술을 숟가락을 꽉 들어 올렸다. 깨물었다. 다현은 그녀의 신기한 듯 눈앞이 엄마를 빤히 어두워지는 것 쳐다보더니 같았다. 입을 벌려 다현을 이유식을 낳은 받아 것도 먹었다. 돌보는 것도 예진의 모두 얼굴에는 자신이어야 비로소 하지만 편안한 미소가 이 떠올랐다. 집에서는 아무도 그러나 그 그녀를 순간 엄마로 현관문이 인정해주지 벌컥 열리며 않았다. 수연이 들어왔다. 밤이 되자 예진은 예진 씨, 참지 뭐 하세요? 못하고 수연의 민석에게 목소리는 항의했다. 차갑고 건조했다. 민석 씨, 오늘 예진은 다현을 당황하며 시댁에 수연을 보내셨나요? 바라봤다. 저에게 방금 말도 전까지 없이 느꼈던 평온함이 저는 순식간에 다현이랑 깨진 같이 듯했다. 있고 싶어요. 예진이 대답하기도 다현이 전에 수연은 엄마잖아요. 다현을 보며 그러나 얼굴을 민석은 찌푸렸다. 오히려 어머, 짜증을 내며 예진 씨가 예진을 다현이 비웃었다. 이유식을 만들었다고요? 예진, 너 아직도 그걸 다현이가 정신 어떻게 못 먹어요? 차렸어. 제대로 다현이 만들었는지도 우리가 더 모르겠고 잘 알아. 수연은 예진의 엄마라고 손에서 내 이유식 멋대로 그릇을 하는 거 빼앗아 아니야. 들어 올리며 비웃었다. 차라리 너가 없는 게 예진은 마음이 다현이한테는 불안해지기 더 시작했다. 좋을지도 모르겠군. 매번 아이와 예진은 함께하려고 할 민석의 때마다 말에 수연은 가슴이 어떤 찢어질 듯 이유로든 아팠다. 뛰어들어 방해하고 있었다. 민석은 그녀를 제가 신경 무시하며 써서 만든 눈을 이유식이에요. 감고 시댁은 아예 다현이에게 그녀의 맞는 존재를 재료로요. 무시하며 예진이 다현을 조심스럽게 빼앗아가려 말했다. 하고 있었다. 수연은 이 쓴웃음을 집에서 지으며 예진은 예진을 다현의 쳐다봤다. 엄마가 아니라 예진 그저 씨는 가정 한국 내의 음식에 대해 하찮은 뭘 존재로 알겠어요? 전락해버린 듯했다. 아기한테 맞는지 그날 모르니까 밤 차라리 내가 예진은 먹일게요. 잠도 제대로 이루지 괜히 못한 어설프게 채 만들지 고개를 푹 마세요. 숙인 채 그러고는 홀로 다현을 침대에 품에 앉아 안아든 채 있었다. 냉장고 쪽으로 아이와 갔다. 함께할 수 있는 예진은 유일한 수연에게 날조차 항의하고 시댁의 싶었지만 소나기에서 어떻게 벗어나지 말을 꺼내야 못했다는 할지 몰라 사실이 입술을 가슴을 깨물었다. 아프게 짓누르고 수연은 있었다. 다현을 향해 우리 제3장 다현이 수연의 엄마가 집에 이상한 거 며칠 먹이려고 후 해서 예진은 미안해. 부엌에서 이모가 혼자 맛있는 거 다현의 줄게. 이유식을 하고는 준비하고 예진을 있었다. 노려보았다. 시어머니와 그날 저녁 수연이 예진이 모두 저녁 식사를 외출해준 준비하고 덕분에 있을 때 드디어 민석이 집에 다현을 들어왔다. 자기 손으로 돌볼 수 예진은 있는 민석에게 소중한 오늘 있었던 시간이 일을 주어진 말하고 것이다. 싶었지만 괜히 예진은 분란을 설레는 일으키는 것 같아 마음으로 아기 망설여졌다. 접시에 고운 그러나 이유식을 저녁 식사 담아가며 도중 수연이 다현을 먼저 입을 생각했다. 열었다. 단둘이 오빠, 있을 수 오늘 있는 예진 시간을 씨가 다현이 얻었다는 이유식을 것에 준비했더라? 한층 마음이 너무 가벼워지는 허술해서 것 내가 같았다. 대신 만들어줬어. 다현아, 이제 민석은 엄마가 눈살을 찌푸리며 먹여줄게. 예진을 쳐다봤다. 예진은 다현을 식탁 예진은 의자에 눈을 내리깔고 앉히고 움츠러들었다. 조심스럽게 이유식 민석의 숟가락을 차가운 들어 시선이 올렸다. 그녀의 가슴에 비수처럼 다현은 꽂혔다. 신기한 듯 엄마를 예진, 빤히 내가 쳐다보더니 다현이한테 뭘 입을 먹였는지는 벌려 이유식을 모르겠는데 받아 먹었다. 애한테 함부로 이런저런 예진의 걸 먹이면 얼굴에는 어떡하니? 비로소 편안한 너 미소가 아직 엄마로서 떠올랐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 그러나 같아. 그 순간 그래서 현관문이 수연이 너 벌컥 도와주려고 열리며 하는 수연이 거잖아. 들어왔다. 예진은 억울함을 예진 씨, 느꼈지만 뭐 하세요? 민석이 화가 난다는 수연의 것을 느끼고 목소리는 감정을 차갑고 꼭 삼켰다. 건조했다. 민석 예진은 씨, 당황하며 저도 다현이 수연을 돌볼 수 바라봤다. 있어요. 제가 방금 엄마잖아요. 전까지 느꼈던 그러나 평온함이 민석은 한숨을 내쉬며 순식간에 머리를 깨진 듯했다. 저었다. 예진이 말했잖아. 대답하기도 전에 너 혼자 내 수연은 방식대로 다현을 하다가는 보며 다현이가 얼굴을 찌푸렸다. 힘들어진다고. 어머, 그러더니 예진 민석은 씨가 거칠게 다현이 예진의 이유식을 팔목을 만들었다고요? 잡아당겼다. 그걸 예진은 다현이가 비명을 지를 어떻게 뻔했지만 먹어요? 민석이 제대로 가라앉은 목소리로 만들었는지도 말했다. 모르겠고. 알아들었으면 수연은 좋겠어. 예진의 손에서 수연이랑 이유식 어머니가 그릇을 빼앗아 다현이를 들어 위해 올리며 애쓰고 있는데 비웃었다. 내가 아무것도 예진은 모른 채 마음이 설치지 않았으면 불안해지기 해. 시작했다.
그래야 다현이도 매번 아이와 좋으니까. 함께 하려고 할 민석은 때마다 소나귀에 힘을 수연은 주어 예진의 어떤 손목을 이유로든 더 강하게 끼어들어 잡았다. 방해하고 있었다. 예진은 눈물을 제가 삼키며 신경 써서 고개를 만든 끄덕였다. 이유식이에요. 손목이 다현이에게 아파왔지만 맞는 민석이 재료로요. 화를 더 내지 예진이 않도록 조용히 고개를 조심스럽게 떨구는 말했다. 수밖에 없었다. 수연은 이 집에서 쓴웃음을 그녀가 지으며 목소리를 예진을 내면 쳐다봤다. 오히려 더 큰 예진 고통이 씨는 되돌아온다는 한국 것을 음식에 예진은 대해 뭘 깨달았다. 알겠어요. 다음 날 아기한테 시어머니는 맞는지 예진이 모르니까 소중히 여기는 차라리 물건을 내가 무시하듯 먹일게요. 함부로 다루었다. 괜히 어설프게 예진이 만들지 잠시 자리를 마세요. 비운 사이 그러고는 시어머니는 다현을 예진의 품에 방을 안아든 둘러보며 채 그녀가 냉장고 우즈벡에서 쪽으로 갔다. 가져온 소지품들을 예진은 만지작거리고 수연에게 있었다. 항의하고 싶었지만 예진이 돌아오자 어떻게 말을 시어머니는 꺼내야 할지 사진첩을 손에 몰라 든 채 입술을 불쾌하다는 듯 깨물었다. 표정을 수연은 일그러뜨렸다. 다현을 향해 이건 우리 뭐예요, 다현이 예진 씨? 엄마가 이상한 이런 거 건 필요 먹이려고 없으니 해서 그냥 미안해. 치워요. 이 이모가 집에서 맛있는 거 한국 생활에 줄게 필요 없는 하고는 거면 예진을 아예 두지 노려보았다. 말고 버리세요. 그날 저녁 예진은 소중히 예진이 간직해온 저녁 가족 식사를 사진을 준비하고 있을 빼앗길까봐 때 황급히 민석이 시어머니에게 집에 다가갔다. 들어왔다. 하지만 예진은 시어머니는 민석에게 사진첩을 오늘 내주지 않은 있었던 채 일을 말하고 냉랭한 싶었지만 얼굴로 예진을 괜히 흘겨보았다. 분란을 일으키는 것 한국 같아 생활을 하려면 망설여졌다. 한국 사람답게 그러나 해야지. 저녁 그렇지 식사 않겠어요? 도중 수현이 어설프게 먼저 다른 입을 나라 걸 열었다. 여기저기 두고 있으면 오빠 좋지 오늘 않아요. 예진 씨가 예진은 다현이 속으로 분노를 이유식을 느꼈지만 준비했더라. 그 앞에서는 너무 아무 말도 할 수 허술해서 내가 대신 없었다. 만들어줬어. 이 집에서는 그녀의 민석은 뿌리, 눈살을 그녀의 찌푸리며 문화까지도 예진을 하나씩 쳐다봤다. 사라지고 있었다. 예진은 그녀가 눈을 사랑하는 내리깔고 가족과의 기억마저 움츠러들었다. 이 집안에선 민석의 철저히 차가운 무시되고 시선이 있었다. 그녀의 며칠 가슴에 후 비수처럼 예진이 꽂혔다. 다현을 보러 방으로 예진, 들어갔을 때 내가 아이가 사라져 있는 다현이한테 뭘 사건이 벌어졌다. 먹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진은 다현을 보기 애한테 위해 함부로 서둘러 방으로 이런저런 걸 들어갔지만 먹이면 아이는 어떡하니? 없었다. 너 아직 아이가 엄마로서 없어지자 예진은 아무것도 순간 가슴이 모르는 것 덜컥 같아. 내려앉았다. 그래서 불안한 수연이 마음에 너 다현의 이름을 도와주려고 부르며 하는 집안 거잖아. 구석구석을 예진은 뒤졌지만 억울함을 다현은 보이지 느꼈지만 않았다. 민석이 그녀가 화가 거실로 난다는 것을 나왔을 때 느끼고 수연이 감정을 꾹 다가오며 비웃듯 삼켰다. 말했다. 민석 씨, 어머, 저도 예진 씨. 다현이 돌볼 다현이를 수 찾는 있어요. 거예요? 제가 어머니가 엄마잖아요. 데려가셨어요. 그러나 민석은 당신이 신경 쓸 한숨을 필요 내쉬며 없으니 그냥 머리를 놔둬요. 저었다. 예진은 말했잖아. 한순간 자신이 무너지는 너 것 혼자 내 같았다. 방식대로 하다가는 자신도 모르게 다현이가 울컥하여 말을 힘들어진다고. 꺼냈다. 그러더니 다현이는 제 민석은 딸이에요. 거칠게 예진의 제 허락도 팔목을 없이 이렇게 잡아당겼다. 데려가시면 저는 예진은 다현이 비명을 엄마잖아요. 지를 뻔했지만 수연은 그 말을 민석이 듣고는 가라앉은 어이없다는 듯 목소리로 웃음을 말했다. 터뜨렸다. 알아들었으면 예진 씨, 좋겠어. 정말 엄마 노릇 제대로 할 수 수연이랑 있겠어요? 어머니가 다현이를 그럴 위해 자신이 애쓰고 없으면 있는데 애초에 우리가 내가 맞는 게 아무것도 나아요. 모른 채 설치지 수연은 않았으면 예진을 해. 비웃듯 그래야 쳐다보았다. 다현이도 좋으니까. 예진은 억울함과 슬픔에 몸이 민석은 떨렸다. 소나귀에 힘을 주어 다현을 예진의 직접 손목을 돌보고 더 싶어도 강하게 잡았다. 이 집에서는 그녀가 예진은 무언가를 눈물을 결정할 권한이 삼키며 전혀 없는 고개를 것 끄덕였다. 같았다. 그날 밤 손목이 예진은 아파왔지만 혼자 침대에 민석이 앉아 화를 더 눈물을 내지 훔쳤다. 않도록 조용히 아이와 고개를 함께 떨구는 있으려는 수밖에 단순한 없었다. 소망조차도 철저히 이 집에서 억눌리고 있는 그녀가 현실에 목소리를 내면 그녀는 마치 오히려 자신이 더 큰 갇혀버린 고통이 듯한 절망감에 되돌아온다는 것을 빠져들었다. 예진은 깨달았다. 제내장 발견된 다음 초대장. 날 시어머니는 예진은 집안 예진이 구석구석에 소중히 쌓인 여기는 먼지를 물건을 털어내며 무시하듯 청소를 하고 함부로 있었다. 다루었다. 다현이 예진이 잠들어 있는 잠시 사이에 자리를 비운 온전히 사이 자신만의 시간을 시어머니는 가져볼 예진의 생각으로 방을 하나하나 둘러보며 정리하고 있었지만 그녀가 우즈벡에서 머릿속에는 가져온 시댁의 소지품들을 일방적인 간섭이 만지작거리고 가시지 않은 있었다. 채로 무겁게 예진이 남아있었다. 돌아오자 어머니와 시어머니는 수연 그리고 사진첩을 손에 민석의 든 차가운 채 시선이 여전히 불쾌하다는 듯 생생했다. 표정을 일그러뜨렸다. 이 집에 온 이후로 마음 이건 놓고 뭐예요? 다현과 단둘이 예진 있을 씨, 수 없었다는 이런 건 사실이 필요 그녀의 없으니 마음을 그냥 조여왔다. 치워요. 예진은 이 주방을 집에서 정리한 후 한국 생활에 수연의 필요 방으로 없는 거면 들어갔다. 아예 두지 방을 말고 청소하라는 버리세요. 시어머니의 명령 때문이었지만 예진은 소중히 예진은 아무래도 간직해온 남의 가족 방을 사진을 들여다보는 게 빼앗길까 마음에 봐 걸렸다. 황급히 그래도 시어머니에게 시댁 식구들 다가갔다. 앞에서 반항할 여유는 하지만 없었다. 시어머니는 사진첩을 예진은 내주지 잠시 않은 한숨을 채 내쉬고 수연의 냉랭한 책상 얼굴로 주변을 닦기 예진을 시작했다. 흘겨보았다. 그러다 한국 문득 생활을 서랍 하려면 한쪽에서 한국 화려한 사람답게 초대장 한 장이 해야지. 눈에 그렇지 띄었다. 않겠어요? 금빛 장식이 박힌 어설프게 두툼한 다른 종이에 나라 걸 적힌 글씨가 여기저기 두고 있으면 낯설었다. 좋지 않아요. 그녀는 그 초대장을 예진은 보고는 속으로 불길한 분노를 예감에 느꼈지만 사로잡힌 듯 손을 그 뻗었다. 앞에서는 아무 말도 봉투를 할 수 열어 펼친 없었다. 순간 이 예진은 숨을 집에서는 삼켰다. 그녀의 뿌리, 박다현 그녀의 첫돌잔치 문화까지도 초대장. 하나씩 사라지고 초대장은 있었다. 며칠 전 그녀가 날짜로 적혀 사랑하는 있었다. 가족과의 기억마저 예진은 숨이 이 막히는 것 집안에선 같았다. 철저히 무시되고 다현의 있었다. 돌이 며칠 전이었고 며칠 후 그동안 시댁 예진이 식구들은 다현을 아무 말이 보러 없었다. 방으로 들어갔을 때 그 초대장은 아이가 마치 사라져 예진만 있는 배제된 채 사건이 가족들끼리 치른 잔치의 예진은 증거처럼 다현을 보기 느껴졌다. 위해 서둘러 방으로 떨리는 손으로 들어갔지만 봉투를 내려놓고 아이는 서랍 속을 없었다. 더 뒤지자 아이가 예진은 없어지자 초대장과 예진은 함께 순간 꽂혀있는 가슴이 사진을 덜컥 발견했다. 내려앉았다. 사진 불안한 속에는 마음에 다현이 다현의 한복을 이름을 입고 부르며 시어머니와 집안 민석 그리고 구석구석을 수연의 품에 뒤졌지만 안겨 있었다. 다현은 보이지 웃고 있는 않았다. 시어머니와 수연의 그녀가 모습이 거실로 선명했다. 나왔을 때 그러나 수연이 그들 중에 다가오며 예진은 비웃듯 없었다. 말했다. 그녀가 어머, 기억하는 예진 다현의 씨, 돌은 단출하게 다현이를 찾는 집에서 거예요. 조용히 보낸 하루가 어머니가 전부였는데 데려가셨어요. 그들의 돌잔치 사진 당신이 속에 신경 예진은 쓸 필요 아무데도 없으니 없었다. 그냥 놔둬요. 손끝이 예진은 떨리기 시작했다. 한순간 자신이 이 무너지는 집에서 것 다현의 같았다. 엄마는 분명 자신도 예진이어야 하는데 모르게 왜 울컥하여 자신은 말을 그 꺼냈다. 중요한 자리에서 철저히 다현이는 제 배제된 걸까? 딸이에요.
이 모든 제 상황이 허락도 그녀의 없이 존재를 이렇게 철저히 데려가시면 무시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다. 다연이 엄마잖아요. 예진은 눈물이 차올라 수연은 초대장을 그 말을 꼭 듣고는 쥐었다. 어이없다는 듯 그 순간 웃음을 수연이 터뜨렸다. 방문을 열며 들어왔다. 예진 씨, 예진이 정말 자신의 엄마 노릇 서랍을 제대로 할 수 열어보고 있는 걸 본 있겠어요? 수연은 눈살을 그럴 찌푸리며 자신이 다가왔다. 없으면
애초에 예진 씨, 우리가 맞는 남의 게 방에서 나아요. 뭘 그렇게 수연은 뒤지고 있는 예진을 거예요? 비웃듯 예진은 쳐다보았다. 깜짝 놀라 초대장을 예진은 손에 쥔 채 뒤로 억울함과 슬픔에 물러섰다. 몸이 떨렸다. 수연의 차가운 눈빛이 다연을 예진의 직접 손에 돌보고 들린 초대장을 싶어도 이 향했다. 집에서는 어머, 그녀가 그거 무언가를 다연이 돌잔치 결정할 초대장이네요. 권한이 전혀 없는 것 수연은 같았다. 표정을 숨기려는 듯 그날 피식 밤 웃으며 천천히 예진은 말을 혼자 이었다. 침대에 앉아 설마 눈물을 그것 때문에 훔쳤다. 기분이 나빠진 건 아이와 함께 아니겠죠? 있으려는 단순한 예진은 차마 아무 말도 소망조차도 할 수 철저히 없었다. 억눌리고 있는 목이 메인 현실에 채로 그저 그녀는 수연의 얼굴을 마치 바라볼 자신이 뿐이었다. 갇혀버린 듯한 예진 씨, 절망감에 다연이 빠져들었다. 돌잔치 때는 어머니께서 제사장 정말 많은 발견된 걸 초대장. 준비하셨거든요. 예진은 집안 당신이 굳이 구석구석에 신경 쓸 쌓인 필요는 먼지를 없었어요. 털어내며 청소를 하고 게다가 있었다. 당신이 이런 자리에 다연이 있어봤자 잠들어 있는 불편해할 테니까 사이에 배려한 온전히 거예요. 자신만의 시간을 수연은 마치 가져볼 친절을 생각으로 베푼 것처럼 하나하나 말을 정리하고 이어갔다. 있었지만 예진은 할 말을 잃은 채 그 시댁의 자리에 일방적인 얼어붙었다. 간섭이 가시지 않은 수연은 채로 예진이 무겁게 상처받았을 남아있었다. 거란 사실을 전혀 개의치 어머니와 않는 수연, 듯했다. 그리고 오히려 민석의 자신이 차가운 예진에게 시선이 배려를 여전히 해주었다는 생생했다. 식으로 비웃고 이 있었다. 집에 온 이후로 그래서 이 마음 사진들처럼 놓고 다연이는 단둘이 있을 수 당신보다 우리 없었다는 가족에게 더 사실이 가까운 그녀의 거예요. 마음을 조여왔다. 당신도 그만 인정하는 게 예진은 좋지 주방을 않겠어요? 정리한 후 수연은 수연의 초대장을 방으로 예진의 들어갔다. 손에서 뺏어가듯 방을 빼앗아 다시 청소하라는 서랍 속에 넣었다. 시어머니의 명령 예진 씨, 때문이었지만 당신은 다연이를 예진은 낳기만 한 아무래도 거예요. 남의 방을 그러니 들여다보는 우리 게 가족이 마음에 다연이를 걸렸다. 잘 돌볼 수 있도록 그래도 신경 시댁 꺼주면 식구들 좋겠어요. 앞에서 반항할 여유는 한국에서 애를 없었다. 키우는 방법은 당신이 예진은 몰라서 잠시 그렇지 한숨을 우리가 내쉬고 훨씬 더 잘 알고 수연의 책상 있거든요. 주변을 닦기 예진은 더 이상 시작했다. 아무 말도 할 수 그러다 없었다. 문득 서랍 그 한쪽에서 순간 화려한 자신이 이 초대장 한 집안에서 장이 눈에 철저히 띄었다. 배제된 존재라는 사실이 금빛 장식이 뼈저리게 박힌 다가왔다. 두툼한 종이에 그녀가 적힌 아무리 글씨가 다연을 자신의 낯설었다. 품에 안고 싶어 해도 그녀는 이 그 집안에서는 초대장을 절대 보고는 그럴 수 불길한 없다는 것을 예감에 깨닫게 사로잡힌 되었다. 듯 손을 그날 뻗었다. 밤 예진은 봉투를 민석에게 열어 그동안 펼친 순간 쌓아두었던 예진은 억울함과 숨을 불안함을 삼켰다. 토로했다. 박다연 민석은 첫돌 퇴근 후 잔치 소파에 초대장 앉아 초대장은 피곤한 표정을 며칠 전 지으며 핸드폰을 날짜로 보고 적혀 있었다. 있었다. 예진은 마음을 숨이 다잡고 막히는 민석에게 것 같았다. 다가갔다. 다연의 민석 돌이 씨, 며칠 오늘 수연 씨 전이었고 방에서 다연이 그동안 돌잔치 시댁 초대장을 식구들은 봤어요. 아무 말이 없었다. 예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 말을 초대장은 꺼냈다. 마치 예진만 저는 배제된 저도 채 다연이 엄마인데 가족들끼리 치른 왜 저한테 잔치의 말도 없이 증거처럼 돌잔치를 느껴졌다. 치르신 거예요? 떨리는 민석은 손으로 예진을 봉투를 쳐다보지도 않고 내려놓고 무심하게 서랍 속을 더 대답했다. 뒤지자 어머니가 준비한 예진은 거니까 초대장과 함께 내가 신경 쓸 꽂혀있는 필요는 사진을 없잖아. 발견했다. 하지만 저는 사진 다연이 속에는 엄마예요. 다연이 한복을 그런 입고 중요한 자리에 제가 시어머니와 없었다는 게 민석, 너무 그리고 수연의 예진의 품에 목소리가 안겨 떨렸다. 있었다. 그 웃고 순간 있는 민석이 핸드폰을 시어머니와 내려놓으며 수연의 한숨을 모습이 내쉬었다. 선명했다. 예진, 그러나 왜 그들 이렇게 중에 예민하게 예진은 구는 거야? 없었다. 그냥 그녀가 어머니랑 수연이 기억하는 잘 챙긴 다연의 거고 돌은 그게 단순하게 너한테도 편하잖아. 집에서 조용히 보낸 다연이는 하루가 어차피 우리가 전부였는데 키우는 게 더 그들의 나으니까. 돌잔치 사진 예진은 속의 민석의 말 예진은 속에서 아무 데도 뜨거운 없었다. 무언가가 끌어올랐다. 손끝이 그게 떨리기 무슨 말이에요? 시작했다. 제가 이 집에서 엄마잖아요. 다연의 엄마는 다연이를 분명 제 손으로 예진이어야 키우고 하는데 싶어요. 왜 그러자 자신은 민석은 그 무뚝뚝한 중요한 얼굴로 자리에서 예진을 철저히 노려보았다. 배제된 걸까? 예진, 너 이 모든 착각하지 마. 상황이 그녀의 존재를 다연이는 우리 철저히 가족의 아이야. 무시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내가 들었다. 필요할 때는 엄마인 척할 수 예진은 있겠지만 눈물이 차올라 결국 초대장을 다연이한테 꼭 필요한 건 쥐었다. 우리 쪽이지 그 순간 내가 아니라고. 수연이 방 그 말에 문을 열며 예진은 충격을 들어왔다. 받아 아무 말도 할 수 예진이 없었다. 자신의 서랍을 열어보고 민석은 있는 걸 예진을 본 향해 수연은 차갑고 무정한 눈살을 시선을 보낸 찌푸리며 채 다시 다가왔다. 핸드폰으로 시선을 예진 돌렸다. 씨, 남의 방에서 예진의 뭘 존재가 이 그렇게 집에서 뒤지고 있는 무시되고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진은 아예 가족의 깜짝 놀라 일원으로조차 초대장을 인정받지 손에 쥔 채 못한다는 뒤로 사실이 더욱 물러섰다. 뼈아프게 다가왔다. 수연의 차가운 그날 밤 눈빛이 예진의 예진은 손에 다연의 들린 방 앞에서 초대장을 잠시 향했다. 걸음을 멈췄다. 어머 그거 방문을 열어 다연이 아이가 자고 있는 돌잔치 모습을 초대장이네요. 지켜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수연은 같았지만 표정을 결국 숨기려는 그녀는 듯 차마 방을 피식 열지 웃으며 못하고 천천히 다시 말을 자신의 이었다. 방으로 돌아와 설마 침대에 그것 때문에 주저앉았다. 기분이 나빠진 아이가 건 눈앞에 아니겠죠. 있지만 닿을 수 예진은 없는 거리감, 차마 아무 말도 자신이 할 수 철저히 없었다. 소외되고 무시당하고 목이 있는 메인 현실이 채로 가슴을 그저 짓눌렀다. 수연의 얼굴을 제다섯 바라볼 장 뿐이었다. 무너진 신뢰. 예진 씨, 며칠째 다연이 예진은 돌잔치 제대로 때는 된 잠을 이루지 어머니께서 정말 못했다. 많은 걸 그날 밤 준비하셨거든요. 민석의 차가운 시선과 당신이 말투가 굳이 그녀의 신경 쓸 머릿속에서 필요는 떠나지 없었어요. 않았다. 그가 게다가 다연을 우리 당신이 가족의 이런 아이라고 자리에 부르던 있어봤자 순간부터 불편해할 예진은 테니까 이 집에서의 배려한 자신의 거예요. 위치가 무엇인지 수연은 다시 한번 마치 깨닫게 친절을 되었다. 베푼 것처럼 말을 그녀는 이어갔다. 다연의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예진은 할 이곳에서 말을 잃은 아무것도 채 그 결정할 수 자리에 없는 존재로 얼어붙었다. 취급되고 있었다. 수연은 예진이 예진이 다연을 상처받았을 돌보고 거란 있을 때 사실을 현관문이 전혀 열리는 개의치 소리가 않는 들렸다. 듯했다. 민석이 오히려 퇴근한 자신이 것이다. 예진에게 배려를 피곤한 얼굴을 해주었다는 하고 식으로 들어온 비웃고 민석은 있었다. 예진과 다연을 발견하자마자 이 무표정하게 사진들처럼 다가왔다. 다연이는 예진은 그를 당신보다 맞이하려고 우리 가족에게 했지만 더 가까운 민석은 거예요. 다연을 바라보며 말없이 당신도 그만 고개를 인정하는 게 끄덕였다. 좋지 예진, 않겠어요. 다연 데리고 내일 수연은 시댁에 좀 초대장을 다녀와라. 예진의 손에서 민석이 무심하게 뺏어가듯 말했다. 빼앗아 다시 서랍 예진은 속에 순간 넣었다. 당황했다. 예진 씨, 다연과 당신은 함께 더 많은 다연이를 시간을 낳기만 보내고 한 싶었던 거예요. 예진에게 그러니 시댁에 우리 다연을 가족이 데려가라는 말은 다연이를 잘 갑작스러운 돌볼 수 명령처럼 있도록 신경 들렸다. 꺼주면 좋겠어요. 그녀는 침을 삼키며 천천히 한국에서 애를 물었다. 키우는 방법은 민석 씨, 당신이 무슨 몰라서 일이에요? 그렇지. 다연을 우리가 또 시댁에 훨씬 더 잘 데려가야 알고 하나요? 있거든요.
있었거든요. 저는 예진은 다현이랑 더 이상 계속 아무 같이 있고 말도 할수 싶어요. 없었다. 민석은 그 짜증스러운 순간 표정으로 자신이 눈살을 이 찌푸렸다. 집안에서 철저히 예진, 배제된 어머니가 존재라는 다현이 보고 사실이 싶어 하시니까 뼈저리게 데려가는 다가왔다. 거야.
너 혼자 애 보는 아무리 것보단 다연을 나으니까 자신의 그렇게 품에 하라는 안고 거고. 싶어 해도 하지만 이 저는 집안에서는 다연이랑 여기서 절대 더 그럴 수 시간을 보내고 없다는 것을 싶어서요. 깨닫게 되었다. 다연은 저한테도 그날 중요한 밤 아이잖아요. 예진은 민석에게 민석 씨, 그동안 예진은 애원하듯 쌓아두었던 말했다. 억울함과 불안함을 그러나 토로했다. 민석은 예진의 말을 민석은 끝까지 들으려 퇴근 하지 후 소파에 않았다. 앉아 피곤한 그는 표정을 차갑게 웃으며 지으며 예진을 핸드폰을 쳐다봤다. 보고 있었다. 내가 그렇게 마음대로 예진은 할 수 마음을 있는 상황이 다잡고 아니야. 민석에게 다가갔다. 다연은 우리 가족의 민석 아이야. 씨, 내가 오늘 엄마라고 해서 모든 걸 수연시방에서 결정할 수 다연이 있다고 돌잔치 착각하지 마. 초대장을 봤어요. 예진은 눈물이 차오르는 예진은 것을 떨리는 참으려 했었다.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그녀는 다연을 꼭 저는 끌어안은 채 민석을 저도 다연이 바라보았다. 엄마인데 그러나 왜 저한테 민석은 말도 이미 다연을 없이 자신의 품에 돌잔치를 넘기라는 치르신 듯 손을 거예요. 뻗어 기다리고 민석은 있었다. 예진을 쳐다보지도 예진은 조금 더 않고 다연을 무심하게 붙잡고 있길 대답했다. 원했지만 어머니가 민석의 준비한 강압적인 거니까 시선에 결국 내가 다연을 신경 쓸 그의 품에 필요는 넘길 없잖아 수밖에 하지만 없었다. 저는 그날 밤 다연이 엄마예요. 예진은 자포자기한 그런 마음으로 중요한 시어머니와 자리에 수연의 제가 대화를 없었다는 엿듣게 게 되었다. 너무 예진의 그녀는 잠자리에 목소리가 들지 못한 떨렸다. 채 그 답답한 마음에 순간 잠시 민석이 거실을 지나가고 핸드폰을 있었다. 내려놓으며 한숨을 그때 내쉬었다. 주방에서 시어머니와 예진, 수연의 왜 낮은 이렇게 목소리가 예민하게 들려왔다. 구는 거야? 그래도 애미가 그냥 아기를 봐야지. 어머니랑 수연이 잘 시어머니의 챙긴 말이었다. 거고 그게 그 말에 너한테도 예진은 편하잖아. 조금 마음이 풀리는 다연이는 듯했지만 곧 어차피 이어진 우리가 대화는 키우는 그녀의 게 더 가슴을 나으니까. 찢어놓았다. 예진은 예진 씨가 민석의 뭘 할 말을 줄 속에서 안다고요? 뜨거운 무언가가 엄마 끓어올랐다. 역할을 한다는 게 한심할 그게 무슨 정도잖아요. 말이에요? 수연이 말했다. 제가 엄마잖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다연이를 예진을 제 철저히 손으로 무시하는 키우고 냉소가 싶어요. 가득했다. 그러자 그러게 민석은 말이다. 무뚝뚝한 우리가 얼굴로 다연이를 더 예진을 잘 돌봐줘야 할 노려보았다. 것 같아. 예진, 외국에서 너 온 착각하지 애가 뭘 마. 하겠니? 다연이는 그저 애 우리 낳고 가족의 도구로 쓰면 아이야. 된 거지. 내가 필요할 시어머니의 때는 냉정한 엄마인 목소리가 척할 수 다시 있겠지만 들려왔다. 결국 예진은 그 말을 다연이한테 듣고 필요한 가슴이 건 철렁 우리 내려앉았다. 쪽이지 내가 그녀는 아니라고. 숨을 죽인 채 그 한동안 말에 거실을 예진은 떠나지 충격을 못하고 받아 멍하니 서 아무 말도 있었다. 할 수 없었다. 그들이 자신을 단순히 민석은 다연을 낳게 예진을 하기 향해 위한 존재로만 차갑고 무정한 여겼다는 시선을 사실이 보낸 뼈아프게 채 다시 느껴졌다. 핸드폰으로 시선을 그녀의 돌렸다. 존재는 사랑하는 가족의 예진의 일원이 존재가 아니라 이 집에서 그저 그들의 무시되고 필요에 있을 의해 뿐만 이용되는 아니라 도구일 아예 뿐이었다. 가족의 일원으로조차 다음 날 인정받지 아침 못한다는 민석은 사실이 일찍부터 더욱 다연을 데리고 뼈아프게 시댁으로 다가왔다. 떠날 준비를 하고 그날 있었다. 밤 예진은 예진은 차마 다연의 방 민석에게 앞에서 다연을 잠시 빼앗기고 걸음을 싶지 않아 멈췄다. 그의 곁에서 방문을 떨어지지 열어 않았다. 아이가 자고 있는 그가 모습을 다연의 옷을 지켜보고 챙기고 싶은 마음이 유모차에 굴뚝 태우려 하자 같았지만 예진은 손을 뻗어 결국 그를 그녀는 막아섰다. 차마방을 열지 민석 씨, 못하고 제발 다시 다연이 자신의 데려가지 방으로 돌아와 말아주세요. 침대에 주저앉았다. 제가 여기서 잘 돌볼게요. 아이가 눈앞에 있지만 다연이랑 닿을 수 떨어지기 없는 싫어요. 거리감, 예진의 자신이 목소리는 철저히 애타게 소외되고 떨리고 있었다. 무시당하고 있는 현실이 그러나 민석은 가슴을 그녀를 짓눌렀다. 무시한 채 강하게 제5장 밀쳐냈다. 무너진 신뢰. 예진은 며칠째 비틀거리며 한 발 예진은 제대로 된 물러섰고 잠을 이루지 민석은 못했다. 무표정하게 그녀를 그날 밤 내려다보았다. 민석의 차가운 내가 다연을 시선과 키울 수 있을 거라고 말투가 생각해? 그녀의 머릿속에서 착각하지 마. 떠나지 않았다. 어머니와 그가 수연이 더 잘 다연을 돌볼 수 우리 있어. 가족의 아이라고 내가 부르던 엄마라고 순간부터 착각하지 마라. 예진은 이 민석은 집에서의 차갑게 자신의 말했다. 위치가 무엇인지 예진은 눈물을 다시 삼키며 한번 마지막으로 깨닫게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그녀는 높였다. 다연의 저도 엄마임에도 다연이 엄마예요. 불구하고 이곳에서 제발 아무것도 제게 다연을 결정할 수 뺏어가지 없는 말아주세요. 존재로 취급되고 민석 있었다. 씨, 부탁이에요. 예진이 다연을 하지만 돌보고 민석은 있을 예진의 때 말을 듣지 현관문이 않았다. 열리는 소리가 오히려 들렸다. 그녀의 어깨를 잡고 민석이 벽으로 퇴근한 밀치며 것이다. 위협적인 눈빛을 피곤한 보냈다. 얼굴을 하고 더 들어온 이상 민석은 헛소리하지 마. 예진, 예진과 다연을 다연은 우리 발견하자마자 가족의 일원이야. 무표정하게 다가왔다. 너는 그저 아이를 낳은 예진은 사람일 그를 뿐이라고. 맞이하려고 했지만 자꾸 엄마 민석은 노릇하려 들면 다연을 나도 가만히 있지 바라보며 않을 말없이 거야. 고개를 끄덕였다. 민석의 얼굴은 예진 무표정했지만 다연 그 데리고 차가운 눈빛 내일 속에는 시댁에 위협적인 좀 기색이 다녀와라. 번득였다. 민석이 무심하게 예진은 그의 말했다. 소나기에서 벗어나려 예진은 했었지만 순간 당황했다. 민석은 손을 놓지 않았다. 다연과 함께 그녀는 많은 더 이상 시간을 아무 보내고 말도 하지 싶었던 못한 채 예진에게 벽에 기대어 시댁에 눈물을 흘릴 다연을 수밖에 데려가라는 없었다. 말은 갑작스러운 다연이 민석과 명령처럼 함께 들렸다. 시댁으로 떠난 후 그녀는 예진은 홀로 침을 집에 삼키며 남겨졌다. 천천히 물었다. 예진은 거실에서 민석 멍하니 씨, 앉아 무슨 있었다. 일이에요? 다연의 다연을 웃음소리가 또 귀에 시댁에 들리는 데려가야 듯했지만 하나요? 곁에 다연은 저는 없었다. 다연이랑 그녀는 계속 스스로를 같이 있고 원망했다. 싶어요. 자신이 민석은 조금 더 짜증스러운 강해졌더라면 표정으로 다연을 눈살을 놓지 않았더라면 찌푸렸다. 어땠을까? 예진, 어머니가 그러나 이미 다연이 다연은 보고 그녀에게서 싶어 빼앗긴 채로 하시니까 시댁에 데려가는 있었다. 너 혼자 그날 해보는 저녁 것보단 예진은 나으니까 더 이상 그렇게 견딜 수 하라는 없는 거고 고립감에 하지만 휩싸였다. 저는 민석과 다연이랑 시댁은 여기서 자신을 더 다연의 시간을 엄마로서 보내고 인정하지 싶어서요. 않으며 그녀를 다연은 철저히 무시하고 저한테도 있었다. 중요한 아이잖아요. 예진은 눈물을 민석 흘리며 씨, 다연이 돌아오기를 예진은 기다렸지만 애원하듯 다연은 말했다.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나 민석은 그녀는 이 집에서 예진의 단 말을 하나의 끝까지 소망마저 들으려 하지 철저히 않았다. 짓밟힌 채 그는 아이와의 모든 차갑게 연결고리를 웃으며 잃어가는 예진을 듯한 쳐다봤다. 고통을 느끼며 홀로 내가 절망에 그렇게 마음대로 빠져들었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제6장 아니야. 드러나는 진실. 다연은 우리 가족의 예진은 방 안에 아이야. 홀로 앉아 내가 며칠째 엄마라고 다연이 해서 돌아오지 모든 않는 걸 현실을 결정할 수 받아들이기 있다고 힘들었다. 착각하지 마. 다연을 예진은 시댁으로 데려간 눈물이 민석은 차오르는 여전히 것을 아이를 참으려 데려오지 애썼다. 않고 있었다. 그녀는 하루, 다연을 이틀이 꼭 지나도 끌어안은 다연이 채 돌아오지 민석을 않자 예진의 바라보았다. 마음은 점점 더 그러나 불안해졌다. 민석은 이미 민석에게 다연을 전화를 자신의 품에 걸어보았지만 넘기라는 그는 듯 손을 어머니와 뻗어 수연이 기다리고 잘 있었다. 돌보고 있다. 는 예진은 말만 조금 더 되풀이하며
그러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원했지만 그날 저녁 예지는 용기를 내어 시댁에 직접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다영과의 시간을 빼앗긴 채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다.
예진은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시댁의 문을 두드렸다. 잠자리에 들지 현관문이 못한 채 열리자 답답한 시어머니의 마음에 차가운 얼굴이 잠시 예진을 거실을 맞이했다. 지나가고 있었다. 여기까지 무슨 그때 일로 온 거예요? 주방에서 예진 씨. 시어머니와 수연의 시어머니는 낮은 짜증 목소리가 섞인 들려왔다.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도 예진은 애미가 간절한 아기를 마음으로 봐야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시어머니의 말이었다. 어머니, 다현을 그 데려가러 말에 왔어요. 예진은 조금 마음이 제가 풀리는 직접 돌보겠다고 듯했지만 했잖아요. 곧 이어진 하지만 대화는 시어머니는 그녀의 코웃음을 가슴을 치며 예진을 찢어보았다. 쳐다보았다. 예진 씨가 예진 뭘 씨가 할 줄 애를 어떻게 안다고요? 돌볼 수 있다고 엄마 생각하는 역할을 거예요? 한다는 게 한심할 다현이는 정도잖아요. 여기서 잘 지내고 수연이 있어요. 말했다. 그러니 괜히 그녀의 와서 수고스럽게 목소리에는 만들지 예진을 말고 그냥 철저히 돌아가요. 무시하는 냉소가 그 차가운 가득했다. 목소리와 무시하는 그러게 말에 예진은 말이다. 가슴이 철렁 우리가 내려앉았다. 다현이를 더 잘 돌봐줘야 시어머니는 할 예진의 것 간절한 같다. 부탁을 전혀 외국에서 받아들일 온 생각이 애가 없어 뭘 보였다. 하겠니? 예진은 그저 애 어쩔 낳고 수 없이 도구로 시댁 쓰면 거실에서 되는 몇 거지. 걸음 물러나며 그저 서 시어머니의 있었다. 냉정한 목소리가 다시 다현을 데려가지 들려왔다. 못한 채 돌아갈 예진은 수는 그 없다는 말을 생각이 듣고 예진의 마음을 가슴이 짓누르고 철렁 있었다. 내려앉았다. 그런데 그때 그녀는 시어머니가 숨을 죽인 채 민석에게 전화를 한동안 걸어 거실을 누군가와 떠나지 대화를 못하고 나누기 멍하니 서 시작했다. 있었다. 예진은 그들이 대화의 자신을 내용을 듣고 단순히 싶었지만 다현을 낳게 자신이 하기 있는 위한 것을 존재로만 눈치채지 않게 여겼다는 조심스럽게 사실이 몸을 뼈아프게 숨겼다. 느껴졌다. 예진은 벽에 그녀의 숨은 채 존재는 시어머니와 사랑하는 민석의 가족의 대화를 일원이 엿듣게 아니라 되었다. 그저 그들의 민석, 필요에 의해 다현이를 그렇게 이용되는 당분간은 도구일 시댁에 두고 뿐이었다. 키우는 게 좋을 것 다음 날 같아. 아침 시어머니의 민석은 낮고 차가운 일찍부터 목소리가 다현을 들려왔다. 데리고 시댁으로 예진은 그 떠날 말을 듣는 준비를 순간 하고 가슴이 있었다. 얼어붙었다. 예진은 차마 시댁에 있는 민석에게 동안에도 다현을 다현은 빼앗기고 그녀와 싶지 떨어져 않아 있어야 한다는 그의 뜻이 곁에서 떨어지지 아니겠는가. 않았다. 민석의 목소리가 그가 다현의 이어졌다. 옷을 챙기고 예진이 유모차에 자꾸 다현을 태우려 하자 돌보겠다고 하는데 예진은 어머니 손을 뻗어 말씀대로 그를 두는 게 막아섰다. 나을까요? 시어머니는 민석 씨, 냉정하게 제발 대답했다. 다현이 데려가지 물론이지. 말아주세요. 예진 씨는 제가 어차피 여기서 우리가 잘 원하는 걸 해주기 돌볼게요. 위해 결혼한 거니까. 다현이랑 떨어지기 싫어요. 애초에 다현이 때문에 예진의 우리가 목소리는 받아들인 거잖아. 애타게 떨리고 있었다. 그 사람은 애만 낳으면 그러나 됐지. 민석은 엄마 노릇을 그녀를 할 필요는 무시한 채 없어요. 강하게 예진은 입을 밀쳐냈다. 막고 깊이 숨을 예진은 들이마셨다. 비틀거리며 한 그 발 순간 물러섰고 그녀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민석은 무표정하게 애만 낳으면 그녀를 됐지. 내려다보았다. 시어머니의 내가 차가운 말이 다현을 키울 수 머릿속에 있을 메아리치며 거라고 반복되었다. 착각하지 예진은 마. 자신의 몸이 떨리고 어머니와 있음을 느꼈다. 수연이 더 잘 그들이 돌볼 수 자신을 있어. 그저 다현을 낳기 내가 위한 엄마라고 도구로만 착각하지 여겼다는 마라. 사실의 충격과 민석은 분노가 차갑게 뒤섞여 말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예진은 눈물을 그동안 삼키며 예진이 다현을 곁에 마지막으로 두고 돌보려고 용기를 내어 애써왔던 목소리를 모든 높였다. 노력이 이 저도 집에서는 다현이 철저히 무시되고 엄마예요. 있었던 것이다. 제발 시어머니와 제게 다현을 민석은 뺏어가지 그녀를 가족으로 말아주세요. 받아들이기는커녕 민석 씨 오히려 부탁이에요. 대리모처럼 이용하려 했던 하지만 것이었다. 민석은 예진의 예진은 말을 그 자리에 듣지 주저앉을 않았다. 뻔했지만 오히려 겨우 몸을 그녀의 일으켰다. 어깨를 잡고 벽으로 그러나 그때 밀치며 시어머니가 위협적인 다시 한 번 눈빛을 가시 보냈다. 돋친 목소리로 더 이상 덧붙였다. 헛소리하지 마. 민석, 예진, 어차피 예진 씨는 한국 다현은 문화도 우리 잘 가족의 모르잖아. 일원이야. 우리가 너는 원하는 그저 대로 애를 아이를 키울 낳은 수 사람일 있게끔 뿐이라고. 제어해둬야 해. 자꾸 애를 엄마 제대로 돌볼 노릇하려 리도 들면 없고 나도 다현이도 가만히 우리 있지 손에서 않을 자라는 거야. 게 낫지. 민석의 얼굴은 어차피 예진 무표정했지만 씨는 여기서 그 오래 살 차가운 사람도 눈빛 아니잖아. 속에는 위협적인 예진은 더 기색이 이상 참을 수 번쩍였다. 없었다. 예진은 그들이 그의 그녀를 소나기에서 철저히 배제한 벗어나려 채 다현을 애썼지만 키울 계획을 세우고 민석은 있다는 손을 사실을 놓지 깨달으며 않았다. 심장이 조여드는 그녀는 더 듯한 이상 고통을 아무 말도 느꼈다. 하지 못한 채 그녀는 조용히 벽에 눈물을 기대어 흘리며 눈물을 밖으로 흘릴 걸어 수밖에 나왔다.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다현이 예진은 민석과 혼자 함께 깊은 절망에 시댁으로 떠난 빠졌다. 후 예진은 그동안 다현과 홀로 집에 함께할 수 있기를 남겨졌다. 간절히 바랐던 예진은 모든 순간들이 거실에서 멍하니 떠올랐다. 앉아 있었다. 예진은 다현을 품에 다현의 안고 웃음소리가 사랑으로 귀에 아이를 들리는 키우고 싶었다. 듯했지만 곁에 하지만 다현은 그들에게 없었다. 그녀는 그저 애만 낳으면 그녀는 되는 사람에 스스로를 불과했다. 원망했다. 그 말이 자신이 그녀의 조금 더 머릿속에서 떠나지 강해졌더라면 않았다. 다현을 놓지 예진은 침대에 않았더라면 누워 천장을 어땠을까? 바라보았다. 그러나 이미 다현이 다현은 태어났을 때 그 그녀에게서 작은 손을 빼앗긴 채로 잡고 얼마나 시댁에 큰 있었다. 사랑을 느꼈던가. 그날 저녁 그녀는 예진은 자신의 더 모든 이상 것을 다해 견딜 수 아이를 없는 지키고 싶었다. 고립감에 휩싸였다. 하지만 이 집에서는 민석과 그녀가 아무리 시댁은 애를 써도 자신을 다현의 다현과의 엄마로서 관계를 인정받을 인정하지 수 없는 않으며 것이었다. 그녀를 철저히 가슴이 무시하고 먹먹해지며 있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예진은 눈물을 그녀는 흘리며 점차 이 다현이 집에서 돌아오기를 도망치고 싶은 기다렸지만 생각이 들었다. 다현은 다현을 돌아오지 데리고 않았다. 이 집을 떠나 새로운 그녀는 삶을 이 시작할 수 집에서 단 있을까? 하나의 소망마저 하지만 철저히 그때마다 짓밟힌 민석과 채 시어머니의 아이와의 차가운 모든 목소리가 들려오는 연결고리를 듯했다. 잃어가는 듯한 고통을 그들은 느끼며 예진을 결코 쉽게 홀로 놓아주지 절망에 않을 것이 빠져들었다. 분명했다. 제6장 다현이 드러나는 그들의 진실.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예진은 있을지조차 방 안에 알 수 홀로 없었다. 앉아 며칠째 절망 속에서 다현이 예진은 돌아오지 스스로에게 않는 현실을 다짐했다.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아무리 힘들어도 다현을 다현을 시댁으로 위해서라면 데려간 그녀는 민석은 포기하지 않을 여전히 것이다. 아이를 데려오지 결말 않고 복수의 있었다. 시작과 끝. 하루 며칠 이틀이 밤을 지나도 꼬박 다현이 세우면서 돌아오지 예진은 않자 자신이 예진의 겪어온 모든 마음은 일들을 점점 더 되짚어보았다. 불안해졌다. 민석과의 결혼 민석에게 후 전화를 단순히 다현의 걸어보았지만 엄마로 살아가길 그는 원했을 어머니와 뿐이었지만 수연이 그들이 잘 자신을 돌보고 단지 있다는 도구로만 말만 여겼다는 되풀이하며 사실이 여전히 전화를 가슴속에 끊어버렸다. 가시처럼 박혀 있었다. 그날 저녁 예진은 처음부터 자신을 용기를 가족으로 내어 시댁에 받아들일 직접 생각도 없이 찾아가기로 다현만을 마음먹었다. 목적 삼아 자신을 아무리 선택했다는 생각해도 진실. 다현과의 그들은 시간을 그녀를 빼앗긴 철저히 채 조종하고 이대로 있을 수는 통제하며 없었다. 다현을 빼앗으려 했다. 예진은 가슴이 이제 더는 무겁게
물러날 곳이 없었다. 예진은 다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철저히 복수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민석과 시댁을 향해 묵직하게 맺혀있던 분노를 풀어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들이 한 짓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야 했다. 그날 밤 예진은 시댁에서의 일들을 하나하나 되짚어가며 증거를 정리했다. 어머니, 다연을 빼앗으려는 시댁 식구들의 계획과 자신을 조롱하는 폭언,
민석이 하지만 저지른 폭력의 시어머니는 흔적을 코웃음을 꼼꼼히 치며 되새기며 예진을 쳐다보았다. 예진은 결연히 일어나 예진 녹음 씨가 파일과 애를 영상 어떻게 자료들을 돌볼 수 있다고 정리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민석과 시어머니, 다현이는 수연이 여기서 자신을 잘 지내고 대리모처럼 있어요. 취급하며 대놓고 그러니 경멸하던 괜히 대화 와서 내용이 수고스럽게 고스란히 만들지 녹음되어 말고 있었다. 그냥 돌아가요. 거짓된 가족의 실체가 그 차가운 증거로 목소리와 남겨져 있다는 무시하는 사실에 말에 예진의 예진은 입꼬리가 가슴이 씁쓸하게 철렁 올라갔다. 내려앉았다. 하룻밤 사이에 예진은 시어머니는 증거를 예진의 모두 모아 간절한 파일로 부탁을 정리했다. 전혀 받아들일 생각이 그들이 없어 예진을 보였다. 어떤 방식으로 이용했는지에 예진은 대한 어쩔 수 결정적인 없이 시댁 증거들이었다. 거실에서 몇 걸음 물러나며 예진은 잠시 그저 눈을 서 감고 있었다. 깊이 숨을 다현을 들이마셨다. 데려가지 못한 채 이제부터는 돌아갈 그녀가 수는 원하는 없다는 대로 생각이 상황을 뒤집어 놓을 예진의 마음을 차례였다. 짓누르고 있었다. 다음 날 예진은 그런데 시댁을 찾아가 그때 민석을 비롯한 시어머니가 시댁 민석에게 식구들을 전화를 불러모았다. 걸어 누군가와 시어머니는 대화를 예진의 나누기 방문을 시작했다. 달가워하지 않는 듯 예진은 냉랭한 대화의 얼굴을 하고 내용을 듣고 있었다. 싶었지만 민석 역시 자신이 피곤한 있는 것을 표정으로 예진을 눈치채지 쳐다보며 않게 한숨을 내쉬었다. 조심스럽게 몸을 숨겼다. 또 무슨 일로 찾아온 거야? 예진은 예진? 벽에 숨은 채 민석이 무심하게 시어머니와 말했다. 민석의 대화를 엿듣게 예진은 되었다. 대답 대신 차갑게 민석, 웃으며 그들을 다현이를 그렇게 바라보았다. 당분간은 시댁에 오늘은 내 두고 부탁이 키우는 아니라 게 좋을 통보하러 것 왔어요. 같아. 여러분이 내게 시어머니의 했던 모든 집, 차가운 목소리가 증거로 다 들려왔다. 갖고 있어요. 예진은 시어머니의 그 말을 표정이 듣는 굳어졌다. 순간 가슴이 그게 무슨 얼어붙었다. 소리야? 시댁에 헛소리 있는 말고 동안에도 돌아가렴. 다현은 그러나 그녀와 예진은 뒤로 떨어져 물러서지 있어야 한다는 않았다. 뜻이 아니겠는가. 그녀는 당당하게 휴대폰을 민석의 꺼내 목소리가 녹음 파일을 이어졌다. 틀었다. 예진이 시어머니와 자꾸 수연이 다현을 예진을 돌보겠다고 비하하며 하는데 다현을 빼앗으려던 어머니 계획이 말씀대로 고스란히 두는 녹음되어 게 있었다. 나을까요? 녹음에서 시어머니는 울려 퍼지는 냉정하게 그들의 대답했다. 목소리는 차가웠고 물론이지. 예진을 경멸하며 예진 다현을 씨는 자신들의 어차피 소유물처럼 우리가 원하는 이야기했다. 걸 해주기 위해 녹음된 결혼한 자신들의 거니까. 목소리를 듣자 애초에 시어머니와 다현이 수연의 때문에 얼굴은 우리가 받아들인 창백해졌다. 거잖아. 민석도 그 예상치 사람은 못한 애만 예진의 낳으면 반격에 됐지. 당황한 기색으로 엄마 입을 노릇을 떼지 할 필요는 못했다. 없어요. 이게 다 무슨 예진은 짓이야? 입을 막고 시어머니는 깊이 숨을 떨리는 목소리로 들이마셨다. 외쳤다. 그 순간 예진은 그녀의 냉정한 머릿속이 표정으로 그들을 하얘졌다. 바라보았다. 애만 낳으면 증거는 됐지. 이게 다가 아니에요. 시어머니의 차가운 말이 당신들이 나에게 머릿속에 했던 모든 메아리치며 짓이 담겨있죠. 반복되었다. 폭언도, 예진은 자신의 폭력도, 몸이 그리고 떨리고 당신들이 있음을 나를 느꼈다. 어떻게 대했는지 모두 그들이 녹음되어 자신을 있어요. 그저 다현을 낳기 당신들 위한 스스로가 입 도구로만 밖으로 여겼다는 내뱉은 사실에 말들이에요. 충격과 민석이 예진을 분노가 향해 한 걸음 뒤섞여 다가오며 가슴이 팔을 무너져 붙잡았다. 내렸다. 예진, 그동안 제발 예진이 이성적으로 다현을 생각해. 곁에 두고 너도 돌보려고 알잖아. 애써왔던 모든 서로 노력이 다툰다고 이 다현이에게 좋은 건 집에서는 아니야. 철저히 무시되고 그러나 있었던 예진은 것이다. 민석의 손을 뿌리쳤다. 시어머니와 민석은 그녀의 눈빛은 그녀를 차갑고 가족으로 더 이상 두려움이 받아들이기는커녕 없는 결연함이 오히려 깃들어 있었다. 대리모처럼 이용하려 좋아요, 했던 것이었다. 민석 씨. 예진은 내가 이 그 녹음을 자리에 당신 주저앉을 직장에 보낼 수도 뻔했지만 있고 겨우 언론에 몸을 넘길 수도 일으켰다. 있어요. 그러나 당신이 그때 저지른 시어머니가 가정폭력과 다시 다현을 한번 빼앗으려 가시 했던 돋친 계획을 목소리로 모두 덧붙였다. 알리겠다고요. 민석, 그래야만 어차피 내가 예진 겪은 씨는 고통을 한국 당신들이 문화도 잘 조금이라도 모르잖아. 이해하게 될 테니까. 우리가 원하는 예진의 대로 단호한 애를 말에 키울 수 시어머니가 있게끔 다급히 대화해 다가왔다. 둬야 해. 예진 씨, 애를 제대로 잠깐만요. 돌볼 리도 그렇게까지 할 없고 필요는 다현이도 없잖아요. 우리 손에서 다현이를 자라는 게 위해서라도. 낫지. 시어머니는 어차피 말을 예진 잊지 씨는 못한 채 여기서 예진의 오래 손을 살 사람도 붙잡으며 애원하듯 아니잖아. 말을 이어갔다. 예진은 더 이상 참을 수 며느라기, 없었다. 그동안 우리가 잘못한 그들이 거라면 그녀를 사과할게. 철저히 배제한 다현이 채 다현을 키울 생각해서라도 이 계획을 세우고 문제는 있다는 조용히 넘어갈 수 사실을 깨달으며 없을까? 심장이 시어머니의 얼굴에 조여드는 당황과 듯한 공포가 고통을 서려 느꼈다. 있었다. 그녀는 예진이 마음만 조용히 먹으면 눈물을 그들의 흘리며 사회적 지위와 밖으로 체면이 걸어나왔다. 한순간에 바닥으로 떨어질 집으로 돌아온 상황이었기 예진은 때문이다. 혼자 깊은 그러나 절망에 예진은 빠졌다. 고개를 저으며 시어머니의 손을 그동안 다현과 뿌리쳤다. 함께할 수 있기를 그동안 저를 간절히 어떻게 바랐던 대했는지 모든 기억나세요? 순간들이 떠올랐다. 이제 와서 간절히 예진은 다현을 부탁한다고요? 품에 안고 내가 사랑으로 겪은 아이를 고통과 키우고 다현을 싶었다. 빼앗기면서 느꼈던 절망이 하지만 당신들 그들에게 사과로 그녀는 씻겨질 것 그저 같아요. 애만 낳으면 수연 되는 역시 사람에 머리를 불과했다. 숙이며 고개를 그 떨구었다. 말이 그녀의 예진 씨 머릿속에서 미안해요. 떠나지 않았다. 그땐 정말 생각이 예진은 짧았던 것 침대에 누워 같아요. 천장을 바라보았다. 우리가 다 잘못했어요. 다현이 태어났을 제발 이 때 일을 그 세상에 작은 알리지 손을 말아줘요. 잡고 얼마나 예진은 큰 무릎을 사랑을 꿇고 느꼈던가. 애원하는 시어머니와 그녀는 수연을 자신의 차가운 모든 시선으로 것을 다해 내려다보았다. 아이를 지키고 그들의 싶었다. 간절한 사과가 거짓인 하지만 이 것을 너무도 집에서는 잘 알기에 그녀가 그녀의 아무리 마음은 애를 써도 흔들리지 않았다. 다현과의 관계를 시댁이 인정받을 수 보여주는 없는 굴욕적인 것이었다. 태도에도 그녀는 전혀 가슴이 흔들리지 않고 먹먹해지며 냉정하게 눈물이 대답했다. 흘러내렸다. 이제 당신들이 그녀는 무릎 점차 이 꿇는다고 해서 집에서 내가 도망치고 받아줄 것 싶은 생각이 같아요? 들었다. 그동안 나를 다현을 얼마나 데리고 철저히 이 집을 무시했는지 떠나 기억나지 새로운 않아요? 삶을 시작할 수 시어머니는 있을까? 바닥을 바라보며 아무 하지만 말도 하지 그때마다 못했다. 민석과 예진은 시어머니의 그들 차가운 모두를 목소리가 쳐다보며 마지막 들려오는 말을 듯했다. 던졌다. 그들은 저는 예진을 다현이와 결코 제 삶을 쉽게 되찾고 싶어요. 놓아주지 않을 것이 당신들이 분명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다현이 않으면 그들의 끝나지 않을 소나기에서 거예요. 벗어날 수 그리고 있을지조차 예진은 알 수 민석과 없었다.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절망 핸드폰에 속에서 화면을 예진은 조작했다.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고발장을 작성하는 아무리 손끝이 힘들어도 떨리지도 다현을 않았다. 위해서라면 모든 그녀는 증거 포기하지 자료와 않을 함께 것이다. 민석과 시댁 식구들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내비쳤다. 며칠 후 예진의 고발로 인해 민석과 시댁 식구들은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다. 가정폭력과 대리모 착취에 대한 증거가 명백히 드러나면서 그들의 사회적 지위는 산산이 부서졌다. 민석은 직장에서 해고되었고 시어머니와 수연 역시 주변 사람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했다.
예진은 마지막까지 시댁의 무너진 모습을 지켜보며 다연을 데리고 집을 떠났다. 모든 것이 끝난 후 그녀는 두 번 다시 그들에게 돌아보지 않았다. 더 이상 그들의 간절한 사과와 애원이 의미 없다는 것을 알기에 예진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다연과 함께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갔다.